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에서 호구 노릇하던 남편이 사이다 남편으로 변해서 시댁 식구들이 난리가 났다는 사연인데요. 쓰니님이 멋지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젠가부터 몇 년간 이혼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시댁에서 남편이 호구이니 저는 자연스럽게 시댁의 하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싫고 신우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저와 아이를 등한시하는 남편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남편이 달라졌어요. 시댁 식구들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사이다 아들 며느리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결혼 11년 차이고 초등학생 아들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3명이 있고 막내예요.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신우 많은 집에 가면 고생한다고요. 가장 꺼려지는 시댁이 신우 많은 집 외아들이라고 하며 뭐하러 그런 곳으로 시집가려고 하냐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저를 많이 위해주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사람 하나 믿고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반대하는 얘기에 반발심도 생겼고 결혼해서 보란듯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네요. 남편은 성격적으로 화를 잘 안 내고 자상한 사람이며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의 성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한 것이었지만 그 성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기도 했네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도 모두 착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착하지 않아도 될 일에 착하니 그게 문제였죠. 결혼 전에도 남편은 데이트 중에 신우 남편이 술을 먹었다고 데리러 오라고 하면 가서 대리운전을 해서 매형을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데이트 중에 매너 없이 그렇게 가버린 남자친구를 나쁘게 생각하자면 한없이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모습마저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상황이 달라지니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난 날에도 남편은 술 먹은 본인의 매형 대리기사 노릇을 했습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신우들은 셋 다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들 맞벌이로 살고 있고 저희도 맞벌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우들 중 막내 신우는 유독 저희에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막내 신우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은 신상품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막내 신우가 어떤 장난감이 나왔다고 남편에게 톡으로 얘기하면 남편은 그 장난감을 바로 사서 조카에게 보냈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 신우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말해봤지만 제 눈치를 보면서도 장난감을 사보내는 남편 너무 답답했네요. 둘째 신우는 저희 집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신우 아이들이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아이들이었는데 정말 잘 먹는 아이들이에요. 고깃집에 가서 둘째 신우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 계산은 항상 남편이 했습니다. 왜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다 해야 하냐고 남편에게 뭐라 하면 남편은 본인이 집안에서 아들이라는 이유를 대며 뭐가 어떠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들 노릇을 부모님께 하면 되지 왜 누나들에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매부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결혼할 때 대학생이었던 어린 처남에게 매번 그렇게 식대를 계산시키고 싶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편과 말이 잘 안 통하니 그냥 넘어가며 살았습니다. 이런 일 말고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일일이 열거하자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명절에도 그래요. 명절 당일 점심때쯤에 신우들이 시댁에 도착합니다. 오면 바로 점심을 먹는데 저와 시어머니가 해놓은 음식을 평가질하면서 먹어요. 본인들은 이미 친정에 도착해서 있는 상황에 올케가 있으면 빨리 가라고 하는 게 예의 아닐까요? 딸들의 지적질에 말 한마디 못하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안 가고 아내가 처남댁이 한 음식에 지적질이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시매부들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드센 누나들에게 억눌려 살아온 남편이 나서주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들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려주는 밥 먹으며 음식에 대한 지적질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저도 빨리 친정에 가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외아들인데 명절에 손님들 맞아야지 어딜 친정으로 내빼려고 하냐. 신우들이 집안 손님이라는 것인지 신우들이 와서 해놓은 음식 차려만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제가 해줘야 하는 것인지
그럼 결국 며느리인 저는 그 집안 하녀인가 봅니다.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쌓이기만 하고 풀어지지는 않으니 남편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남편은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같이 화를 내거나 본인 의견을 말하거나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듣고만 있는 남편에게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시기였어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내도 남편은 듣고만 있고는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니 사람 참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은 화를 거의 안 내고 말투도 항상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해 보이는 사람이긴 한데 제가 그렇게 불평을 하고 화를 내도 바뀌지 않았던 것을 보면 정말 독한 사람인가 봐요. 배려심도 꽤나 있는 사람인데 신우들과 시어머니를 배려하다 보니 정작 자기 아내와 아이를 배려하지 못하는 남편, 참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을 후회하는 저에게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신우들은 명절에 시댁에 전부 도착했는데 저는 밥을 차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결국 저는 시댁에서 하녀인 것이죠. 저희 결혼할 때 똑같은 비용 들여서 결혼했고요. 벌이도 비슷합니다. 육아와 가사는 남편과 함께 한다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큰 소리를 내거나 거친 행동을 하지 않을 뿐 시댁 식구들과 똑같이 이기적인 사람이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상냥한 말투로 말을 합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참 호감 가는 시댁 식구들이었죠. 근데 겉모양만 좋은 사람들이고 속은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집도 참 강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란 사실도 모르고 있고 본인들처럼 좋은 사람들은 없다는 듯이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너무 힘들어서 친정에 얘기를 해봤지만 친정엄마는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다. 한참 지나고 나면 남자도 철이 든다 하시던데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며 저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아이는 커가는데 시댁과 신우들에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저희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시댁에서 착한 아들, 착한 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었겠죠. 한 1년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계속 강하게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나쁜 점에 대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제 말을 듣고 사과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의 불만사항을 남편에게 계속 표현했더니 한날 남편이 깨달은 점을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보고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니 제 속이 말이 아닐 정도로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누나들에게 눌려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누나 중 한 명이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 다른 누나들은 남편을 같이 비난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이 아니어도 누나들은 자기들끼리만 편들어 주었대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너는 우리 집 기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누나들과 조카들에게 그렇게 잘하려고 했나 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이 누나들과 조카들에게 그렇게 잘하느라 나와 우리 아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아느냐고, 우선순위를 뒤바꿔 살아왔다는 것은 아느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절실히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지켜봐달라고, 자기가 또 실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지적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좀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남편의 말 중에서 저를 마음 아프게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 아는 사람에게 며칠 전 들은 이야기라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은 삼형제 중 막내라고 합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큰형이 때리면 작은형이 편들어주고 작은형이 때리면 큰형이 말리며 편들어 주었다는데 남편 기억 속에 누나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남편의 편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남편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탓에 남편은 싫다는 표현도 잘 못하고 남들에게 항상 잘 보이기 위해 친절한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인가 봐요. 여린 성격을 가진 어린아이가 억눌려 자라서 본인 주장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하고 생각하니 남편이 너무 가엾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돕겠다고 했고요. 일단 남편은 조카들에게 해주던 것들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신우와 함께 밥을 먹으면 이번에는 누나네가 계산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시댁에 가서는 부엌 일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난리난 시어머니에게 큰소리까지 해내가며 저를 비호해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변한 남편에 대해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소근거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얼마 전 추석 때는 차례 지내고 아침 식사 후에 곧바로 저희 친정으로 갔습니다. 손님 맞아야지 그렇게 급하게 가냐고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누나들이 무슨 손님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저를 데리고 나와 주었습니다. 친정에 가서 오후쯤 되니 둘째 신우가 전화해서 저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얼굴도 못 보고 갔냐고 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친정에 도착했는데 그럼 그 시간에 저도 친정에 도착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다 바치는 음식 먹으면서 투정이나 부리는 형님들 꼴 보기 싫어서 일찍 나왔어요. 둘째 신우는 말문이 막히는지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 없으면 끊겠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명절 이후 며칠간 남편은 누나들에게 전화로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대꾸를 생각보다 잘했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내와 아이를 위해 살 것이니 그리하려고 이제 누나들 호구 노릇은 그만하겠다고 했답니다. 인신공격을 하는 누나들에게 성에 차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격적인 말도 해가며 또박또박 말을 잘했더라고요. 신우들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남편과 함께 들으면서 아이씨, 이때 이러이러하다고 말할 걸 그랬어. 이러는 남편을 보며 이혼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게 되었습니다. 마흔이 다 돼가는 나이에 이제야 저도 남편도 조금은 어른스러워지는 모양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늦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하려고 해요. 시댁 식구들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 큰 마찰을 빚더라도 남편은 호구 노릇 그만두고 할 말은 하고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집안에 기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기죽여서 호구로 만들어버린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이네요. 쓰니님은 바보 온달을 온달 장군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쓰니님과 남편분 화이팅입니다.